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피해자 A씨가 사건 일로 지목한 건 지난 2015년 11월 17일 밤입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총선용 선거 포스터 촬영이 있었고 술자리가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가 길어진 뒤 상황부터 A씨가 한 진술을 장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2차가 끝난 뒤 강남의 모 호텔 와인바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지난 2월 JTBC 취재진에 2차가 끝난 뒤 집으로 갔다 호텔에 간 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엔 사실 일행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내가 호텔만 간 기억이 나요. 술 한잔 먹자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일어나 보니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누워있었더라니까. A씨는 거듭 호텔 바에서 권하는 술에 만취했고 다음 날 깨어보니 호텔의 19층 객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호텔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는 지인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호텔에 나선 직후 장 전 의원은 전화를 걸었고 A씨의 전화기가 꺼져 있자 하루 동안 17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떻게와 같은 내용입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이후 자신에게 여자친구를 제안하기도 했고 2천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른바 위로금 주장과 관련해 장 전 의원 측은 성폭력이나 이런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추가로 알려진 진술과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의 중심엔 투표 용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집계하신 것들을 대략 한 몇 개쯤 정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 있어요. 재검표할 때 보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정말 쌓이고 쌓였더라고요. 이 회송용 봉투 안에 이 지역구 투표용지는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가잖아요. 네네. 접지 대부분의 선거인들이 접지 않고 투입을 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선관위는 이 같은 의혹은 이미 해소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론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다 조작하고 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표하고 대법원까지 합세해서 그냥 아니다 라고 덮으시고 얼마나 쉬워요. 지난 3일절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개별 청년 특히 남성들이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건 거의 못 봤고요. 반드시 어떤 집단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고 혐오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둘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사회 분열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농촌의 도로 옆 난데없는 숲이 조성됐습니다. 메타세콰이어부터 무릎 높이만한 나무까지 2,600그루가 자라는 시설은 합천군이 3년 전 6억 원을 들여 만든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실태가 더 잘 보입니다. 숲이 만들어진 곳은 울창한 산에 둘러싸인 데다 논 한가운데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많지 않고 초등학교와 경로당에서도 멉니다. 그런 환경에다가 이거를 짓는 게 너무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다 주변에 논밭이고 산입니다. 오염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조성이 돼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기 강릉에다가 녹지 조성한 그런 형태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산림청과 자치단체가 이런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에 들인 돈은 약 6년 동안 8,200억 원.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는지
산림청도 자치단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 여부, 숲의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산림청 설명과 달리 경남시군은 2019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남도도 있는 조례까지 무시하며 위원회 없이 예산을 썼다가 지난해에야 처음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심의 없이 경남에서만 620억 원의 예산으로 70여 곳의 차단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실제 당일 예정된 축구 경기 목록이 뜨고 베팅 버튼을 눌러 예상되는 점수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역베팅 방식으로 돈을 건 점수와 경기 결과가 다르면 한 게임당 0.4% 정도의 수익금을 주는데 베팅할 경기와 점수는 별도의 텔레그램 방으로 전달합니다. 운영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베팅하면 수익금을 얻는 건데 취재진이 파악한 텔레그램 방에 가입자만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회원의 수익 중 2% 정도를 나눠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도 최근 60대 이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에 이뤄진 알바니아 리그 베팅 경기에서 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베팅 금액 전체를 잃었습니다. 초기 가입 금액인 30만 원씩 계산해도 최소 210억 원,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회원들도 많아 피해 금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 이렇게 산치에서 올려놓으면 10m짜리도 있고 20m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주변에도 그 정도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뭐 1억이 제일 많은 거 보면. 그런데 모두가 돈을 잃은 경기에서 직접 베팅을 하지 않았던 회원들도 자동 베팅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출금된 겁니다. 운영진들이 베팅 여부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의 계좌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은 불법 사이트의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2년) 밀양 산불, 대형 산불로 번진 원인으로 벌목 형태의 숲가꾸기 사업이 지목됐습니다. 숲가꾸기는 주로 소나무는 남기고 그 주변에 자라나는 화렵수를 팹니다. 하지만 수분이 많아 산불에 잘 버티는 화렵수를 없애면서 숲만 더 건조해지고 바람이 부는 통로만 넓혀줍니다. 오히려 화렵수림이 바닥에서 나오는 불을 이렇게 소나무림, 불에 약한 소나무, 키 큰 소나무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되죠. 지난 5년 동안 전국 숲가꾸기 사업 면적은 30만 헥타르, 축구장 43만 개 규모로 무려 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860억을 들여 축구장 8만 4천 개 면적에서 또다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산청 산불은 산 아래 경사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소나무 숲으로 옮겨붙으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베어내면서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 일대에 소나무가 많은 것도 산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에 강한 화렵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밀양 산불 현장. 피해 지역 3분의 1을 벌목하면서 민둥산이 됐습니다. 나무를 베고 심는 데만 4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혈세 고스란히 밀양시 산림조합과 조합이 선정한 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벌목 예산 17억 대부분이 이 업체로 들어갔지만 결과는 엉망이라는 게 공공연한 평가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피해는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조합과 특정 업체들만 배를 불린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